첫 번째 이슈입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금융 지주사 등 저 PBR주 급등. 자, 기업 밸류 프로그램 추진 소식에서 저 PBR주 급등을 했는데 이 순간 너무 많은 종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니까 뭐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아마 굉장히들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 코스피 상장사 전체 상장 기업들 중에 네네. 거의 한 절반이 PBR 1배 미만이거든요. 그래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체 상장돼 있는 기업들 중에 열에 한 2개 정도가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이고 네네. 이익이 좀 느는 기업들이고요. 열에 한 5개는 이익이 늘질 않거든요. 네네. 이익은 나지만 이익이 좀 정체를 보이는 기업들이 많고 또 한 10개 중에 한 3개는 이익이 줄어요.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전체를 다 합치면 결국 상장사 한 2천여 개가 조금 넘는데 네. 그중에 약 1,600개가 이익은 나지만 이익이 늘지 않거나 뭐. 이익이 주는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못 났다는 얘기죠. 그럼 보통 PBR 1배 밑에서 거래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내 전체 상장 기업들의 PBR 1배 미만 기업들이 거의 뭐 1,200개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어찌 본다면 뭐 저 PBR주 하면서 지금 분위기 타다 보니까 나도 저 PBR인데 하면서 고개를 좀 드는 그래요. 모습이고요. 다만 그런 기업들이 지금 코스피에 좀 많이 지금 포진되어 있는데 오늘 어떤 종목들 올랐는지 잠깐 화면을 통해서 네네.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코스피 시장 지도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지금 빨갛게 오른쪽이 네. 뭐 바로 눈에 띕니다만은 금융주, 그러네. 금융업. 네. 그다음에 운수 장비는 현대차 그룹 아, 포함되어 있고요. 유통은 여기는 지금 삼성물산이 있습니다. 지주사죠. 그렇죠. 네. 밑에 보험. 그다음에 밑에 보험이 있고요. 네. 그래서 철강도 약간 몇 개 보이고 뭐 통신, 증권, 화학 이렇게 보입니다. 네네. 하나 참조하실 부분은 이 국내 상장 기업들 중에 PBR 1배 미만이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는 산업이 기본적으로 은행, 금융. 증권, 보험, 금융주고요. 그다음에 지주사들은 원래 할인 거래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PBR 1배 미만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은행, 증권, 보험, 지주사들이 PBR이 0.5배 밑에서 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정책에 야, 나 좀 수혜 보겠는데 하고 제일 빨리 반응하는 쪽이 은행, 증권, 보험, 지주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외에도 자동차나 철강, 화학 같은 네네. 이런 장치 산업들은 원래 감가상각 대상 자산도 많고 이익의 변동성도 좀 심하고 하다 보니까 좀 할인 거래가 되거든요. 네네. 하여튼 이들도 대부분 보면 PBR이 좀 1배 미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들 기업들이 최근 이번 주 들어서 지금 고개를 중간중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올라오는데요. 가장 많이 올라오는 폭은 은행, 증권, 보험, 그다음에 지주사, 지주사.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이거든요. 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간에 이제 단순 저 PBR에다 플러스 알파가 되면 좋은 게 저 PBR주들이 제 가치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금융당국에서 뭔가 좀 조치를 하겠다라는 관점인데 이 조치 가운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주주 환원 정책이거든요. 네. 기업들이 스스로가 뭐 배당을 늘리든 또는 뭐 자사주 매입을 하든 자사주를 소각하든 좀 이런 여건이 돼줘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개 제일 좋은 여건들이 한마디로 영업 환경도 크게 나쁘진 않으면서 돈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게 지금 제일 좋은 여건들이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지주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제일 빨리 반응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자동차, 철강, 화학 네. 뭐 이쪽 중에서는 자동차, 철강, 화학 중에서 어디가 지금 산업 환경이 제일 좋으냐 하면 그나마 현대차가 제일 좋거든요. 왜 현대차그룹이 작년에 사상 최고 실적을 냈으니까요. 네, 네. 현금도 좀 많고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쪽이 그나마 자동차가 아닌가 해서 현대차그룹이 좀 먼저 반응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요 분위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단순 뭐 하루 이틀 반짝하고 말진 않고 지금 더 달리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우, 전기전자는 색깔이 아쉽죠? 아쉽네요. 네. 좋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그러니까 저 PBR 이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인데 2월 말쯤에 좀 뭔가 시작이 될 네.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2월 말에서 3월까지는 간다 하셨는데 우리 김은석 대표가 보는 구체적인 전망 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실까요? 자, 오늘 제가 얘기하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요 여기인가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이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얘기를 제가 같이 드릴 건데요. 그래요. 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 이 관련된 정책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꿈틀댔는데 이거 뭐 단순 반짝하고 많은 건가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그렇죠. 제가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아마 2월 말 중에 지금 시작될 걸로 지금 저는 정보를 받고 있다라는 네네. 얘기를 드리면서요. 제가 지난 얘기했을 때 1월 달이었으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작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 반짝이 아니라 이게 시행되는 그 시점까지는 좀 끌고 나갈 수가 있고요.
또 시행되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까지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저PBR주들의 어떤 시장 관심도가 2월 말 3월까지는 좀 이어갈 것 같다. 자, 이 얘기는 단기적으로 올랐지만 네. 바로 꺼지는 분위기 아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던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조금 올랐더라도 좀 쫓아붙을 만하다. 뭐 샀다 밀리면 더 산다라는 마인드로 좀 쫓아붙을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 주 이제 월화수목 네. 바짝 해서 4일 연타로 지금 꽤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약간 숨고르기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하지만 아직도 2월 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끝난 건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타이밍 놓치신 분들 제가 봤을 때는 좀 4일간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가 다음 주에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숨고르기 나올 때 좀 잘 잡아 놓으면 아직 2월 말 3월 달에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래요. 2월 말 3월 달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래요. 이 가치주와 성장주 저번 시간에 이렇게 비교해주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짜? 개인적으로 아마 2월 말 또는 3월 정도에 지금 뭐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지주사들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 네. 연말에 가서 보면 아마 2월 말 3월이 다 상투일 것 같거든요.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잠깐 제가 그림 하나 좀 네,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지금 준비된 종목은 에코프로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요게 지금 아마 이 방송 보신 분들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에코프로가 지난해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가다가 저희가 이제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에코프로가 사실 길게 본 매력은 없지만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이 한번 붙을 수 있다. 그 이유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수급 이벤트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7월 달에 2차 전지 소재주만 몰빵한 ETF가 2개나 등장을 하고 8월 말에 MSCI 편입되는 이슈가 있고 자, 이런 이벤트들이 있으면 수급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 올라가다 보면 공매도 쇼커버링도 붙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거품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거품을 즐기기 위해서 저희가 6월 달에 길게 본 매력은 없지만 저희 회원분들한테 에코프로 사라고 추천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 시간에 저희가 7월 말 8월 달에 한 달 내내 여러분들께 거의 매주 이거 상투입니다. 그래요. 당분간 이 가격 1, 2년 안에 보기 힘들 거예요. 네. 아마 8월 말 이후로 쭉쭉쭉쭉 빠질 겁니다라는 얘기를 즉 수급 이벤트가 꺼지면 빠진다는 얘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결국 여태까지는 분위기 좋았지만 지나 보니까 이게 상투였다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이 저PBR주들이 급등하는 부분이요. 수급 이벤트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말 그대로 뭐 매주 업종 간에 이 저PBR주 상대적으로 싸다라는 거를 아무리 공시를 해본들 그거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관련 기업들이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긴 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시장에 뭐 깜짝 놀랄 만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당장 지금 시장에서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들 친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네. 야 지금 7월 말에 관련 인덱스 펀드 나올 것 같다. ETF도 몇 개 들어올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관련 기업들 좀 수급을 좀 넣어놔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공매도 약간 쇼커버링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래서 7월 말이나 8월 달에 지금 우리 이쪽 저PBR주를 본다면 2월 말이나 이제 2월 말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네. 잠깐 분위기가 2월 말 3월까지 약간 반짝할 수는 있겠지만 그 물량 다 들어오고 나면 그다음 어떻게 될까요? 뭐 더 이상 들어올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수급 이벤트가 종료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꺼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은 지금 아직은 기회 요인이죠. 네. 2월 말까지는 2월 말 한 3월 정도까지는 기회지만 2월 말 3월 이후로는 좀 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주의할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만나봤는데 오늘 온라인 무료 특강에서 어떤 이야기 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이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지금 시점입니다 네, 그렇죠. 하면서요. 이 저PBR주도 따라 붙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릴 거니까 꼭 들어와라라는 말씀드리고 당시 뭐 종목들도 좀 불러드리고 했었는데 오늘 더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미 올라버린 저PBR주 어떻게 하면 될지. 그다음에 성장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울상이죠. 네. 요거 어떻게 하면 될지 오늘 그 얘기 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에 온라인 무료 특강 얘기 좀 도와드리겠고요. 저는 오늘 두 번째 이슈를 제가 살짝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너무 궁금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바로 한번 보시죠. 보여주시죠. 자, 오늘 두 번째 이슈입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 추진, 저PBR 추진을 하는데 코스피는 웃고 코스닥은 울고라는 이슈입니다. 네. 자, 지금 저PBR주는 올랐지만 지금 코스닥은 울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금이 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이지
뭐 새롭게 뭔가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딱 그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가 되면 참 좋은데요. 네, 네. 외부에 돈은 안 들어오고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어찌 보면 이제 고PBR주들이 많은 코스닥에서 물량이 빠져가지고 그래요. 아. 저PBR이 많은 코스피 그동안 오랫동안 소외됐던 기업들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동시에 또 코스피나 코스닥의 시총 큰 기업들 중에 흔히 말하는 성장주들 네, 있죠. 네, 네. 뭐 반도체를 포함해서 뭐 네이버, 카카오까지 성장주 팔아서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한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최근에 SK 하이닉스도 빠지고 반도체 소부장도 많이 빠지고 또 뭐 AI 관련주들도 빠지고 뭐 네이버, 카카오도 빠지고 오히려 이쪽은 올랐지만 이쪽은 꺼지면서 우리가 지수 잠깐 보시면은요. 지금 준비된 화면의 왼쪽이 코스피고 오른쪽이 지금 코스닥인데 차트 지금 두 개 보시면 이번 주만 놓고 보면은요. 연초 이후로 지금 같이 빠졌다가 네. 이번 주에 이제 코스피는 고개를 드는데 코스닥은 빠졌으니까 네. 둘이 쌤쌤 치면 아직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된 건 아니죠. 그렇죠. 안에서 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다만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그러면 단기 코스닥이나 또는 성장주들이 언제부터 본격 시세를 붙일 것이냐. 그래요.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과연 성장주랑 코스닥이 반등하는 시점은 언제로 보시느냐. 그렇죠.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간이 없어서 딱 네. 1분 만에 제가 딱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그래요. 좋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PBR줄이 단기 월화수목 4일 연타로 올랐거든요. 네. 얼추 다음 주면 이제 약간 그죠? 숨고르기가 좀 들어가겠죠. 네. 그럼 다음 주에 코스닥 반등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 뭐 성장주, 반도체나 뭐 네이버, 카카오부터 시작해서 이쪽도 다음 주에 반등 나온다는 얘기고. 네. 다만 아직 이 저PBR줄이 한 번 더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니까 반등 나오다가도 바로는 못 가고 아. 또 약간 또 숨고르기 반등 또 줬다가 또 숨고르기가 성장주 또 코스닥이 한 번 더 들어갈 수가 있고 다만 이러다가 2월 말 3월 정도 이후에는 이쪽이 다시 꺼진다 했잖아요. 네. 그럼 그럼 다시 그때부터 코스닥도 고개를 들고 특히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전지든. 성장주들이 한번 세게 고개를 들 수 있는 시점이 그래요. 2월 말 3월이니까 어찌 본다면 이 부분을 잘만 활용을 한다면 저희한테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 수가 있다. 네, 그런 말씀 좀 드릴게요. 그 말씀을 또 듣고 정리를 이렇게 쉽게 일목요연하게 해주니까 좀 이해도 되고 사실 좀 내심 좀 기대도 좀 되는 네, 상황이 좀 생기긴 합니다. 자, 저와 같은 기대를 하고 계신다면 오늘 방송에 이어질 온라인 무료 특강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몇 시부터 하시죠? 저는 오늘 정확하게는 11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네, 조금 먼저 들어와서 뭐 준비 워밍업 좀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11시부터 하시는데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죠? 네네. 네, 지금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 가시면